완전 생초보들이 이걸 뭔지 모르고 낙찰받아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그것이 아니라면 꽤 돈이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에 대한 경매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생생경매 시간에 우리가 경매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부산진구 점포동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사건 번호는 2024경 2624고요.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점포동 889의 6 유성 넥스빌 12층 1203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물건 정보율이 오피스텔이고 하니까 그리고 감정가는 8천이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낙찰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이 있고요. 실제로 낙찰받고 나서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낙찰받은 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건데요. 이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내용을 잘 분석을 하시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물건은 지금 2021년 1월 22일에 경매가 이제 진행될 물건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고, 어쨌든 감정 가격은 지금 8천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전세권만 경매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매각.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세권이라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낙찰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먼저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자, 여러분 이제 경매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류,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런 서류를 다 꼭 분석하시고 찾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봤더니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여기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죠. 매각물건 명세서도 있고 기고란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서류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사건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을 매각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낙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 전세권이 매각될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변경된다. 그럼 여러분은 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전세권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전세권 이전 등기를 받는 거예요. 소유권을 낙찰받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은 전세권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에게 민법 315조에 따른 상계 항변할 게 있느냐라고 또 물어봤고, 또 전세권을 소멸서는 없는지에 대해서 최고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회신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또 매각물건 명세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정평가서를 또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 지금 감정가가 8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8천은 감정평가서 가서 봅시다. 자,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세권 경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표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소유권 낙찰받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금액은 8천만 원이고, 그리고 자, 여튼 내려가 보면 구분 건물 1개호에 대한 전세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전세권에 대한 경매지 소유권에 대한 경매가 아니라는 걸 일단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체크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일단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세권이 8천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입지부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소유권을 낙찰받는 게 아니지만 이 감정한 금액이 과연 감정 금액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가 시세도 파악해야 되고 입지도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낙찰받으면 전세권을 돌려받으려면 새로운 전세권자가 들어와야지 그 돈을 여러분이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를 분석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는 여기 그 부인 경매 물건 내용에 보면 이 물건은
2호선 점포역에서 380m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1호선 범내권역에서 464m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물건이에요.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에요. 1호선과 2호선이 같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입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오피스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이고 입지는 괜찮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지도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에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점포역에서 지금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 점포역에서는 거리가 지금 380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380이고요. 자, 그다음에 범내권역 여기 1호선 범내권역에서는 464m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여기 1호선 점포역에서는 380m. 더블 역세권에 있는 그러니까 오피스텔로서는 이쪽이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봤으면 이제 입지까지는 다 봤어요. 그래서 물건 자체는 일단 괜찮은 것이다라고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가서 먼저 한번 볼게요. 등기부에 가서 자, 등기부에 가서 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 여기 등기부 현황이죠. 물건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등기부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자체가 경매가 진행된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건데 여기는요 일단은 전체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세권 자체가 경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문선이라는 이 권리자의 전세권이 경매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주식회사 하나론 대부로부터 전세권을 담보해 가지고요 근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돈을 빌려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다가 이자가 연체되어 가지고요 이 전세권에 대해서 여기 하나론 대부가 경매를 넣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라는 거예요. 낙찰받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등기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요 근저당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경매가 진행되면 이 전세권 김문선 요 사람의 전세권이 말소되는 거죠. 요게 말소되고 낙찰자는요. 요 사람 이름 이 전세권에다가 낙찰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 부기 등기라고 하거든요. 순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기로 새로운 낙찰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요. 8천만 원이라는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지금도 8천만 원 정도 시세가 맞는가? 이걸 판단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64%까지 떨어져서 80%까지 떨어져서 6,4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전세보증금 시세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싸게만 낙찰받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6,500에 만약에 낙찰받는다고 합시다. 만약에 6,500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8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내가 6,500에 낙찰받았으니까 적어도 1,500 정도를 내가 이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돈 놓고 돈 먹는 거죠. 내가 6,500에 낙찰받았는데 8,000을 돌려받는 거니까, 바로 이제 소유권, 전세권 등기하고 바로 1,500 정도를 갖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차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수익률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는 내용을 모르고 너무 높게 낙찰받는 분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8천짜리 전세권 돌려받을 권리를 낙찰받는 건데 한 8천 정도 쓰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시세가 이제 9,600 정도 되니까 8천 정도에 낙찰받고 싸게 낙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 그분은 8천에 낙찰받고 8천을 돌려받으면 아무 수익이 없죠. 아무 수익이 없고 그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 기회비용 이런 게 날아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수익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낙찰받는 분이 가끔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꽤 돈이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예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끼리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한 번 정도 더 떨어졌을 때 뭐 서로 경합을 붙어서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완전 생초보들이 이걸 뭔지 모르고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그르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좀 잘 주의하시고 잘 체크하셨다가 낙찰을 받는다면 꽤 고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로 가서 한번 이 시세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자, 여기 이제 점포동 유성 넥스빌 이렇게 치면 여기다 이제 입력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쳐 넣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오피스텔 여기 나오죠? 그럼 이걸 이제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여기 나와 있죠. 요게 지금 유성 점포동에 있는 유성 넥스빌이라는 그 오피스텔에 대한 시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거래가도 있고 있는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봐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근데 실거래가 내용을 보니까 매물이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 매물이 자체가 없고 지금 현재는 이거는 42.39니까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사이인데요. 여기 사이인데 매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2017년도에 대한 실거래가만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매매도 그렇고 전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내용도 거의 2016년 요 상태이고 매물 자체가 실거래가가 없어요. 거의 2017년도까지만 있고. 자, 그러니까 굉장히 물건은 귀하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요걸 자체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요게 지금 면적이 42.39니까 요거예요. 42.39는 매매 가격이 9,500 정도 되네요.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9,500 정도예요. 그리고 월세가 나와 있고요. 전세는 아예 없어요. 지금 물건 자체가.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나름대로 이제 과거 시세하고 비교 사례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감정평가사는 전세보증금의 감정가격을 8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렇고 또한 등기부에도 8천만 원이라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낙찰받으면 어쨌든 8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인데 감정평가사도 8천이라고 평가했고 등기부에도 당연히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8천만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세권자의 권리가 여러 번 낙찰자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이전 등기를 이제 받고 불기 등기로 받고 그리고는 소유자로부터 어쨌든 8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겠죠. 소유자부터 8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이제 다른 이제 뭐 광고를 해서 여기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광고해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8천만 원을 내면 그 8천만 원을 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6,500에 낙찰받은데 8천만 원을 받고 나오면 한 1,500 정도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권을 낙찰받으면 취득세가 없어요. 소유권 낙찰받으면 취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취득세도 없고 다만 이제 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는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6,500에 낙찰받았으니까 8천만 원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500만 원 차익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세 보증금 금액보다만 낮게만 낙찰받으면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세금을 빼고라도 한 8천만 원이나 한 9천만 원 정도 차익을 챙길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노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물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요 물건은 오피스텔이라는 소유권을 낙찰받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낙찰받는 거다. 그래서 일단 전세보증금 그 권리보다는 싸게만 낙찰받으면 그 차익을 어쨌든 먹는다. 그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 차익을 먹으니까 부담이 없을 것이고 또한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를 내지 않으니까 일단 그 차익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차익만 난다면 담은 돈 1,000만이라도 아니면 돈 담은 몇백만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한 몇 개월분 수익은 가볍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물건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물건이 나온다면 한번 잘 분석하시고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